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현대 팰리세이드 2세대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차가 풀 모델 체인지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당연하다시피 풀 모델 체인지를 합니다. 네, 풀 모델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GM이 만들어 놓은 마케팅 전략이죠. 이제 그걸 미국식 표현을 하면 영어로 하면 이제 플랜드 옵솔루선스, 그러니까 의도된 진부화. 그러니까 4, 5년, 6년 정도 타다 보면은 새로운 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이 GM의 말로 하면은 모든 지갑과 목적에 맞는 차. 그러니까 이 시보레부터 캐딜락까지 이 고급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모델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시한과 동시에 그 모델도 4, 5년마다, 5, 6년마다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것은 기술적인 진보도 물론 있지만은 디자인의 진보가 디자인의 차별화가 가장 크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자동차를 시승하면서 느껴온 것은 제가 이제 오래됐으니까요. 그 오래돼서 느낀 것은 초보자 때는 모든 것이 신기했었고 수입차가 들어왔을 때는 그 차별화가 뚜렷했었고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 생각했을 때 가장 충격을 주었던 디자인이 2001년에 선보였던 BMW의 4세대 7시리즈였습니다. 그때 미넨에 가서 직접 그걸 보고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4세대 7시리즈는 그때까지 팔린 7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그 BMW 7시리즈의 디자인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벤치마킹하고 따라 했습니다. 그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그런 과감한 파격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저를 놀래킨 게 2009년에 등장한 현대 YF 소나타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패밀리카라고 그러면은 만인을 만족시키는 차, 폭스바겐 골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인을 위한 차. 그래서 가능하면은 독창적이겠다고 할 수 있는 좀 튀는 그런 디자인을 원치 않았었는데 통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YF 소나타는 아주 날카로운 선과 아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 등으로 상당히 사람들 놀랍게 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 시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조금은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고 시승기의 말미에다가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겠다라고 유보적인 생각을 그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YF 소나타 미국 시장에서 요즘 말로 대박을 쳤고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사실은 또 하나 우리 알게 된 게 현대는 그 디자인이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i40라는 이름으로 외건형 형태의 차를 만들어서 세단형과 외전을 만들어서 유럽 시장에 판매했죠.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자동차들 디자인이 있긴 하지만 제 눈에는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헤드램프가 장방형이냐 타원형이냐 좌우로 길게 늘어섰느냐 국에서 특별한 것도 없고 그릴도 독일차처럼 강한 자기네 그릴이 있는 경우는 몰라도 양산 브랜드들은 등장할 때마다 바뀌어서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게 LED 램프입니다. 아우디가 가장 먼저 사용을 시작했고 LED 램프가 등장하면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것이 오늘 이 팰리세이드 타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다가옵니다. 현대차는 파라메트릭 픽셀이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용한 그 선과 면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바꾸는데 그것을 아이콘으로 삼습니다. 아이콘은 같은 컨셉으로 같은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현대자동차가 말하는 아이콘은 이 파라메트릭 셀트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파라메트릭 픽셀을 가지고 다양한 그래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모델마다 디자인이 다 달라요.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표현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통용이 되고 있고 이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자유도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20세기 말에 21세기의 그 핵심은 디자인이다, 환경이다, 안정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이 LED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봐야 그냥 자동차예요. 바퀴 4개, 시트가 몇 개냐 뭐 이런 건데, 과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로 SDV, AI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자동차 디자인이 테슬라처럼 완전히 바꾸지 않고 비슷한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업데이트가 했을 때 소비자들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테리어에서 나타나는데요. 인테리어에서도 지금 우리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지금 2천만 와트 좌우에 2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신선했고 놀랍고, 야 이제는 태블릿 PC가 왔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익숙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에 대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스마트폰이었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다양한 전자기기에 대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동차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굉장히 궁금했고, 또 인터페이스가 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많은 전자기기가 그렇듯이 그게 그렇게 획기적일까라고 하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그 카울 2개 씌워놓고 했던 때와 비교해보면 본다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생각도 디지털 원주민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그런 세대들하고 저처럼 디지털 유목민들,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사용했다가 디지털로 넘어온 사람들하고 이런 그 기기들을 보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91년부터 컴퓨터를 조립해서 써온 그런 그 사람 입장에서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익숙해졌었는데, 이미 자동차에가 그런 컴퓨터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 아날로그 시대의 디자인이 변하는 것보다 지금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더 충격적이다, 파격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앞쪽에 이 기기 버튼이나 스위치를 없애면서 공간이 남죠. 그 글로브 박스가 있고 콘솔 박스가 있고 그 앞에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레버가 있었고 기어 레버가 있었고 컵홀더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차는 내연기관이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간이 훨씬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이 운전석 오른쪽 동승석과 가운데 이 분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회사들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처럼 어떤 정형이 없고, 자동차 회사마다 디자이너의 그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출하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볼보 EX30 같은 경우는 글로브 박스가 이 그 동승석과 운전석 가운데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폴스타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그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힙하게 등장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좋게 받았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이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아날로그식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인가, 자동차 회사 디자이너들은 아주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하면서도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근데 이 펠리스 세이드 마사들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수평형으로 대시보드를 놨는데, 그 이제 수평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오래됐죠. 사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걸 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제는 여기에서 질감과 고급감과 와이드함, 넓이 이런 것까지 강조한다는 그런 공식도 물론 다 적용되면서, 거기에서 이 다른 자잘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역으로 말하면 자동차가 나한테 이런 인터페이스 말고 익스페리언스,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무엇을 줄 것인가를 더 기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죠. 시승할 때마다 저는 이제 과거와 달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도 아우토반에서 270, 80은 기본이고 305까지 달렸던 그런 경험에서 그때 시대의 자동차하고 지금 시대의 자동차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언니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의 본질이 바뀐다라고 말을 했죠. 달리고 돌고 멈춘다가 아니라 생각하고 이동한다. 근데 이걸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 BYD의 아토3 같은 경우죠. 아토3가 우리가 말하는 셋시나 하체는 아무래도 아직은 좀 떨어졌죠. 그런데 그 디지털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파는 차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C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선 감각을 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중국의 소비자들은 지금 자동차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드웨어 성능, 그런 것보다는 스마트카라고 통칭되는, 그들은 그걸 거의 자율주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의 자율주행. 그러니까 스마트카 기능에 더 비중을 두고 그쪽에서 나한테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걸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한국은 꽤 오래됐고, 자동차를 접한 지 오래됐고, 그 오래된 사람들이 굉장히 해박하고, 그런 때문에 아직은 역으로 말하면 변화하는 것을 좀 꺼린다라고 하는 것은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변화된 시기에 소비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팰리세이드는 정말 이 등급의 차로서는, 사실은 제가 내연기관 차를 오래 탄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고급스럽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가 할 정도로 요즘 나온 차들은 좋아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차가 나올 때마다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다, 코너링이 정말로 좋아졌다 하는데, 그때만 좋아져서 지금 30년, 40년, 50년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좋아졌다 표현할 때 좋아졌다는 기준이 뭐예요? 개인적인 취향이든지 개인이 그걸 좀 더 현학적으로 표현하시니 그러겠죠. 어쨌든 팰리세이드를 2세대를 시승하면서, 지금도 내연기관 차도 풀체인지를 하는구나. 풀체인지 했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이 팰리세이드는 어떻게 나에게 보여줄 것인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 대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500m 시속 70